자, 안녕하세요. 강사르 마스터즈 마스터 신팀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화성시 새솔동에 새로운 중심 상가가 될 디오브 상가 1, 2, 3차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디오브 상가의 장점은 아무래도 전호실 선임대가 맞춰져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가서 어디에 이렇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주변 입지라든지 주변에 시청자분들이 조금 궁금해 하셨던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강사레 마스터즈 큰손TV 이문관 과장님께서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지금 현장에 대해서 조금 나름의 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만나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솔동에 로데오 거리라고 하죠.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는 로데오 거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은 뭐 반도유보라라든지 뭐 이지더원 레이크라든지 금강 펜테리움이라든지 휴먼빌 같은 이런 아파트에서는 그 로데오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좀 안쪽으로 봤을 때 세영리첼 에듀파크라든지 모하미레도 같은 그 새솔 고등학교 쪽 또 단독주택 리안비체라든지 매종도 엘리프에서는 또 로데오 거리까지 또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거리가 좀 상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새솔동에 중심 상권이 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 입지가 참 궁금합니다. 실제로 가서 어떻게 이렇게 됐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로데오 거리와 비교를 조금 하면서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전반적인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새솔동 이제 초입입니다. 초입인데 들어서자마자 우측에 이제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정면에 보시면 대박 노블랜드가 이제 보이죠. 그래서 새솔동 이제 초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데오 거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요. 직접 가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문관 과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로데오 거리가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우측에 보면 이렇게 다가구 상가주택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이곳이 이제 로데오 거리 이제 시작인 곳입니다. 가장 새솔동에서 이제 활발하게 지금 상가 번영이 잘 되고 있는 그곳이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이제 중앙 대로를 제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저녁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테이블 놓고 뭐 술을 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상가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새솔동에서는 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문화생활을 즐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오유미당 보이고 진순자 김밥, 뭐 많은 체인들이 2차돌, 누나 홀닭? 누구나 홀닭 반한닭, 누나 홀닭, 이렇게 많은 체인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크라운 오프도 있고요. 이쪽에 잠깐 차를 대고 조금 걸어가면서 주변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에서 내렸거든요. 이게 보시면 새솔동에서는 여기를 와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많은 뭐 그런 생활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녁에 오시면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대로로 가다 보면 앞에 대로변들도 마찬가지로 유명 대형 프랜차이즈 뭐 커피숍도 있고요. 굉장히 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초입에서부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대박 노블랜드라든지 이쪽에 거주하시는 그런 인원들은 이쪽 새솔동 로데오 거리를 이용할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근데 우리 오늘 가봐야 되는 디오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쪽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상가를 이용하려면 무조건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가 굉장히 상당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새솔동의 중심 상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저희가 이쪽 로데오 거리를 나와 본 겁니다. 저 안쪽으로 보면 오피스텔도 있고 공원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혹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오브 상가가 어디에 이렇게 들어올지 이동하면서 또 이문관 과장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주목해야 될 게 오피스텔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월세를 조금 보면요, 뭐 2,000에 70, 뭐 2,000에 80, 뭐 요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새솔동의 오피스텔, 그러니까 상권이 있는 상업 지역에는 꼭 오피스텔이 있는 게 조금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인데, 새솔동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진짜 귀합니다. 그 작은 평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피스텔이 작은 평수여도 월세가 꽤 상당합니다. 아파트가 또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저렴한 오피스텔을 찾는 1인 가구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오피스텔 투자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로데오 상권 바로 옆에 있는 또 상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새솔동에 제일 장사가 잘 된다고 해요. 지금 여기가 빅마트입니다. 중소기업 마트인데요. 여기가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해요. 새솔동에 지금 마트가 진로마트하고 빅마트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는데, 대형 마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다. 마트 상권을 중심으로 당연히 상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쪽 우측에도 지금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권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요. 자, 정면에 보이시는 그 아파트가 세영리첼 모하미레도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없다는 거죠. 저 안쪽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그 로데오 거리까지 나오려면 거리가 좀 상당하다는 거죠. 사실 도보로 로데오 거리까지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안쪽 상권이 또 하나의 중심 상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쪽은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또 가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이렇게 또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이 또 이렇게 등교를 하는 또 길이 되는 건데요. 자, 이쪽 상권입니다. 이쪽 상권인데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단독주택 부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자, 지금 여기가 디오브 상가 1차 1차 2개 필지인데요. 한번 차에서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도 술 한잔 먹거나 일반적으로 커피 한잔 먹으려고 해도 저쪽 로데오 거리까지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차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현재 여기가 지금 디오브 상가 1차가 들어올 부지입니다. 현재 2개의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건물이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착공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돼요. 바로 또 옆에 필지가 디오브 상가 2차, 저기 펜스 쳐져 있는 저기가 지금 디오브 상가 2차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청자분들께서는? 상가가 아예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저쪽에 모하미레도라든지 이 앞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아까 로데오 거리까지 또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2의 중심 상권이 된다. 여기가 좀 잘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입구가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전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새솔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좌측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로서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데리러 가고 하니까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상가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는요, 일단은 전호실 다 선임대가 맞춰져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받고 이제 준공이 됐을 때 수익률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3차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부지도 바로 앞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 펜스, 여기 펜스가 3차 부지입니다. 새솔 고등학교 바로 옆인데, 지금 아파트 상권 같은 경우에도 큰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LA 코코보일링, 저기 진짜 맛있습니다. 그 약간 외국식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해산물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와인이나 뭐 생맥주 이런 거에 좀 잘 어울리는, 오이도에도 있습니다. 거북섬에 한번 오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갑자기 먹는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강조드리고 싶은 말들이 뭐냐면, 여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다는 거죠. 아까 거기 로데오 거리까지 꼭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큰소TV 이문관 과장님을 지금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투자 전문 트레이너 큰소TV입니다. 멘트가 바뀌었는데요? 저희 또 대표님께서 전매 특허 같은 느낌으로다가 어떻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산의 투자 전문 트레이너 큰소TV입니다. 멘트가 너무 센스 있어졌어요. 센스 있어졌어요. 근데요, 과장님,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상권이 너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저 앞쪽에 보시면, 네네. 앞쪽에는 지금 1차석으로 지금 상가가 거의 다 네네.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네. 이곳은 지금 현재 상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어 아까도 오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왔었는데, 사실 뭐 커피숍을 가려고 해도 지금 뭐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지금 저도 커피숍을 좀 둘러봤는데 전혀 갈 데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이 근처에도 아파트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도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전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곳은 좀 지어지면은 좀 괜찮은 상가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 뭐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할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조금 로데오 그 상권 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뭐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데오 상권을 또 차 타고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또 홍보관이 또 여기 현지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홍보관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시청자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서 홍보관으로 직접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여기 상가가 아예 없어요. 아파트 상가 빼고는 갈 데가 없네. 여기가 중학교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지나고 또 중학교가 바로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우측 좌측으로 다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물론 아이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거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가 발달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안 돼 있어서 안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조금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쌀쌀했거든요. 쌀쌀했는데 그래서 창문 열고 이제 너무 쌀쌀해가지고 가을 정장을 입었는데 굉장히 더워요.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걸을 수는 없고 차 타고 빨리 이동을 해서 홍보관에서 또 궁금했던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이 상가가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도 그렇고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빨리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보관 앞에 와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서 이 과장님하고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입점이 됐고, 근데 진짜 입점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는데도 진짜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저 상권을 살릴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근데 진짜 인기 있는 그런 업종들만 들어왔다고 해요. 살짝 맛배기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홍보관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올라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분양홍보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닛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 2, 3차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아까 현장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틀리죠. 아무래도 모형도다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료를 한번 띄워서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디오브 홍보관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일단은 아까 갔다 와 보니까요, 현장에 네. 그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금 여기 상가가 활성화된 곳에 지금 저희가 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처에 세영 리첼 에듀파크, 그리고 모아 미래도 에듀포레라는 아파트가 지금 딱 근접해 있어요. 네, 모아미래도 네. 에듀포레. 에듀포레랑 그다음에 더펠리첼 휴먼비, 세영 리첼 에듀파크,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 세대 수만 해도 한 약 1100세대 정도가 돼요. 1100세대. 네. 네. 걸어서 한 도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 세대 수다 보니까 1인 가족당 4인 가구만 잡아도 4,000명 이상의 일단 수요가 발생을 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 뒤에 또 단독주택 또 고정 수요도 무시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처에 지금 최근에 분양했었던 데가 이제 리안 비체랑 메종드 엘리프. 메종드 엘리프. 네. 이 세대 수만 해도 약 거의 500세대 정도 되니까 500세대. 이 인접이 초중고가 다 몰려 있는 곳인데다가 맞아요. 뭐 바로 앞에 아파트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거의 세대 수만 거의 약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네. 약 2000세대에 또 그 안산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랑시티 자이. 네네네. 자이가 또 자이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 다리가 또 생긴다고 해요. 예, 그 다리가 올해 12월에 올해 12월. 준공이 완료가 되니까 그쪽 세대 수만 해도 약 한 7천여 세대 정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왜냐면 상권 자체가 상가가 많지가 않아요. 저도 복합이다 보니까. 저도 자이에 가봤는데 네네. 진짜 썩 별로 먹을 게 없어요. 맞아요. 진짜 뭐 삼겹살집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그만 것들. 뭐 택시를 타고 맞아요. 고단신도시까지 나가면 택시비가 약 15,000원 정도 나오니까 너무 멀죠. 그 다리까지 아예 생긴다고 하면 네. 거기에 있는 또 고정 수요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2000세대와 그쵸? 2000여 명의 고정 수요와 그 다음에 메종드 엘리프, 네. 리안비체, 네. 그리고 그랑시티 자이 1차, 2차, 네네. 거기도 오피스텔까지 있다 보니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겠네요. 또 이쪽에 그 다리가 생기는 그 물길을 또 중심으로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죠. 많다 보니까 분명히 여기까지도 넘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안비체가 불티나게 팔렸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쵸. 그 뷰 하나 때문에. 그렇죠. 네. 갈 수 있는 상가가 없어서 로데오 상권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에 그쵸. 실제로 그쪽 상가에 예를 들어서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뭐 그런 점포들이 입점된다면 결국에는 또 로데오 상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로데오 상권에 없는 것들을 타겟을 잡았어요.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클리닉 특화몰이라고 해서 메디컬 클리닉 특화몰 1차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1층에는 어느 정도 뭐 음식점들은 거의 다 지금 임대는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100% 확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률은 뭐 한 5% 6%대?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고, 일단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MD 구성이 산부인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2층이 산부인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산부인과. 예, 3, 4, 5층이 지금 현재 드판문하는 산후조리원이 확정이 됐어요. 저 드판무 알아요. 아, 굉장히 약간 호텔식 시설에 맞습니다.
그 산후조리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세솔동에는 산후조리원이 전혀 없어요. 아, 그래서 산부인과를 입점을 시키려고. 세솔동에 산부인과가 한 군데 있긴, 산부인과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네, 한 군데는 있고, 지금 거기에 좀 독점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산후조리원 자체는 없어요. 왜 세솔동에 산후조리원이 생기냐면, 이쪽에는 젊은 세대들이 진짜 많이 살아요. 2030, 40 세대 수가 많기 때문에, 네. 특히 신혼부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좀 많다 보니까 산후조리원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입주민의 얘기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기존에는 안산까지 아예 나가야 되는. 그쵸. 그렇죠. 여기 또 세대수가 로데오 상권 앞쪽에 있는 세대수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데 2만 세대가 넘죠. 산후조리원이 없네요. 네, 그쵸. 그러네요. 그런 좀 약간 진짜로 이렇게 필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성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3, 4, 5층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프랜차이즈 득판물하는 산후조리원이 임대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네. 네. 그리고 네. 2차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저 스포츠 클럽이라고 해서 뭐 골프라든지 그렇죠. 지금 그렇게 지금 형성을 해놨고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이 근처가 초중고가 지금 밀집돼 있잖아요. 네, 아까 봤어요. 네,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또 단독주택을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오히려 좀 더 교육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일단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좀 멀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걷기에는 애매모호한 거리다 보니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에듀힐링 특화몰이라고 해서 학원이라든지 학원. 네, 뭐 음악학원, 입시학원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이제 4층에는 이제 찜질방 컨셉을 잡아놨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놀 수 있는 키즈 풀장 같은 거 유아 풀장을 이렇게 해서 MD 구성을 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1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 2, 3차 모두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확정. 네. 근데 1차는 병원이라든지 뭐 산부인과 이런 걸로 좀 임대를 맞추는 상황이고. 네, 맞습니다. 2차는 이제 어른들이 놀 수 있는 스포츠존, 맞습니다. 뭐 골프장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또 구성을 한 거고. 이제 3차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학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입시학원 뭐 이런 것들을 나름의 없는 것들을 잘 구성을 한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진짜로 그 임대 확정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확실하게 확정입니다. 확실하게 확정입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확정입니다. 이리저리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확정이라고 해놓고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 아닌 그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상가를 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임대가 다 맞춰져 있는 그것도 프랜차이즈로 다 맞춰져 있는 상가를 분양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권을 누가 봐도 입지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도 아까 봤지만 진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가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있기 있는 때문에. 곳까지 걸어서 오기엔 좀 거리가 멀고요. 멀어요. 택시를 타기엔 너무 가까워요. 맞아요. 애매모호한 애매모호하죠. 거리에 네, 있어요, 맞아요. 이 위치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실 것 같기는 해요. 심지어 리안비체나 메종드 엘리프 쪽에서도 걸어온다라고 하면 네네. 로데오까지 걸어대고 못 걸어오거든요. 여름에 못 걷습니다. 절대 못 못 걸어요. 걸어요. 분명히 그쪽 상권이 세솔동의 중심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저도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누구나 이렇게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다리까지도 생기고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 그 다음에 애들을 위한 것들, 어른들을 위한 것들, 그 다음에 병원, 모든 이런 구성들이 좀 꽉꽉 차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디오구가 싹쓸이 하는 느낌? 싹쓸이. 싹쓸이 하는 느낌인 싹쓸이. 것 같습니다. 싹쓸이 하면 남녀노소가 다 그 건물 3개 안에서만 놀 수 있는. 싹쓸이 하면 하나 또 줘야 고속 잘 못합니다. 네, 못하고. 저는 안산 초지역 앞에 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세솔동 진짜 살기 좋다라는 게 애들 키우기도 좋고 막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노래방이라든지 네. 막 유흥업소가 있다든지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게 없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교육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는. 맞아요. 상업지 치고
오피스텔이 또 많지 않은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사실 여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안산에는 대부분 상업지에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고 뭐 그런 유흥시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뭐 학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아무래도. 좋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쪽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잔역 앞에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아, 네네. 시청 앞에. 네네. 네네. 그쪽에 살고 있는데, 일단 안산은 기본적으로 투룸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네. 원룸형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근처에 그랑시티자이, 아까 이제 저희 다리가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거기 투룸 오피스텔. 네. 투룸 그쪽으로 지금, 거기는 솔직히 말하면 교통편이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차가 없으면 조금 불편한 건 있어요. 그쪽은. 근데도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 그만큼. 그 이유가 뭐죠? 많이 그- 몰리는 이유. 그 많이 몰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안산 같은 경우는 다 원룸형 오피스텔이 많은데 그쪽은 유일하게 투룸형 오피스텔이 나왔다라는 점. 좀 넓게 그렇죠. 좀 생활권을 좀 넓게 쓸 수 있고 좀 근데- 깨끗하고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이. 그런데 이제 그쪽을 제가 지인이 이제 그쪽에 살아서 가봤더니 그쪽에는 그래도 상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맞아요. 세솔동이랑 연결되어 있는 다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리가 연결됐다고 하면 오히려 자이에 사시는 그 분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추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그 그랑시티 자이 오른쪽으로 그 농어촌 공사 땅이 네네. 따로 있는데 거기에도 약 1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뭐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또 오고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도 직접 시행이 되고 네. 이제 뭐 발표가 확실시 된다라면 앞으로의 이쪽 세솔동 상가들도 그 덕을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또 청약 방법이에요. 청약 방법 궁금하시죠? 네, 청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는 네, 뭐 청약금의 10% 네,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자설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청약금 10%를 먼저 냅니다.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한 달 뒤. 10%를 더 내요. 그러니까 잔압이 20%가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20%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아니고 내년 10월 정도에 잔금 대출을 받습니다. 아, 중도금 대출이 아닌 잔금 대출. 잔금 대출. 네네. 그러면 그 안에는 뭐 이자나 이런 게 나갈 게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네. 지금의 중도금 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낮아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금리가 네. 너무 높다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말들이 많은데 내년부터는 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사도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금리가 괜찮아질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게 다 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의 중도금 대출보다는 금리가 훨씬 더 그렇죠. 어, 나중에 낮아질 어차피 거라고. 중도금 대출도 잔금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 담보 맞습니다.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좀 특이하네요. 20%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중도금 대출이 아닌 담보 대출로 그렇게 하면 된다. 맞습니다. 이 준공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준공기간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 상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내후년. 이게 1, 2, 3차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 1, 2차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기 한 내후년 3월 정도? 3월. 그리고 상가가 좀 빨리 짓기는 해요. 맞아요. 거북선도 보니타가 보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네. 상가들은. 3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져서 한 달 정도 후 내후년 4월 정도 내후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뭐 현장에도 나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좀 미흡하겠지만 저희가 또 놓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출발 때부터 제가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신팀장님과 한번 이런저런 얘기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했는데 아, 네. 팀장님께서 좀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요. 아니 뭐
기본적인 뭐 그런 거긴 하지만 확실히 디테일하시니까. 저 또한 또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시청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해주시면 그 부분도 또 이렇게 제가 또 확인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강살 마스터즈 마스터 신팀장 투자 트레이너 한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